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모국 사랑이 정말 커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늘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5에서 폭스콘과 TSMC, 대만 정부와 함께 대만 최초의 대형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대만의 AI 인프라와 생태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만이 세계를 위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대만을 위한 AI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슈퍼컴퓨터 구축은 단순히 컴퓨터 한 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과학과 기술, 안보 역량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이번 AI 슈퍼컴퓨터 인프라 구축에는 엔비디아와 폭스콘, TSMC 그리고 대만 정부가 모두 참가하는데요. 칩부터 패키징, 서버, 통합까지 모두 현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블랙엘 GPU가 탑재된 슈퍼컴퓨팅 시스템과 NVLink 등 시스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TSMC가 엔비디아 최신 칩을 제조하고 폭스콘은 AI 하드웨어를 조립하게 됩니다. 젠슨 황 CEO 오늘 그 슈퍼컴에 탑재되는 NVLink와 블랙엘 아키텍처를 오늘 컴퓨텍스 행사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대만 기업 그리고 정부와 손을 잡고 슈퍼컴퓨터 구축에 나선 젠슨 황. 그는 대만에서 태어나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사업가가 됐고 세계 10대 부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그가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 컴퓨텍스에 참석하기 위해 매년 그 모국인 대만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젠슨 황이 대만 어딘가에 떴다 하면 구름 인파로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이른바 슈퍼스타입니다. 과거 PC 조립 국가였던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AI 반도체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현재는 아시아의 IT 중심 국가로 떠올랐는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이끌고 있는 젠슨 황 CEO가 모국에 대한 애정이 큰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만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해 컴퓨텍스에서 대만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만이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국가라는 표현 때문에 중국 당국이 비판할 만도 했는데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에 의존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난달 젠슨 황 CEO가 미국의 그 반도체 칩 수출 금지 조치 직후 중국으로 날아가서 중국 기업들과 중국 정부와 이제 협력하기로 했는데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미국을 사랑한다. 애국자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젠슨 황 그는 모국인 대만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미국을 사랑할까요? 저도 여러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한편 로이터 통신은 오늘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PSI 퀀텀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왜 이 뉴스가 관심을 끄냐? 바로 지난 1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20년은 걸린다라고 했던 젠슨 황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 입장이 바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배후로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해커 집단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SKT 침해 사고 민간 합동 조사단은 오늘 2차 조사 결과에서 BPF 도어 및 그 파행 악성 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식별 키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서버에서 발견된 BPF 도어는 3년 전 최초로 존재가 보고된 백도어 프로그램입니다. 자, PwC는 2022년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해커 집단 레드맨션이 중동아시아 지역 통신사를 공격하면서 BPF 도어를 활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정보 수집 및 보안 작업 인원이 최대 6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일부 중국 해커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국 해커 조직이 왜 SKT를 해킹했다면 왜 그랬는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레드맨션이 사용하는 BPF 도어는 단순히 금전 탈취가 아닌 국가통신망의 기밀 확보 등 정치적 목적의 해킹에 쓰여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 아직 SKT에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이를 방증하는데요. 최태원은 SK 회장이 지난 7일 대국민 사과했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 단순히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해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해커 바로 정치,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내 기반 시설들이 해킹당하는 건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보도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국과 안보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 해커 조직이 한국을 표적으로 삼았을 것이란 분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주가는 유심 해킹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8일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현재 10%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지난해 4월보다 5.1% 증가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5.5%를 미돌았습니다. 올 들어 누적 소매 판매도 지난해보다 4% 증가해 시장 예상치 4.2%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자, 소매 판매 바로 백화점, 편의점 등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를 가리키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부터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는데도 별다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내수 부진을 야기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올 들어 4월까지 부동산 개발 투자는 지난해보다 10.3%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신규 주택 가격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약 2년 동안 신규 주택 가격이 오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이 미중 관세 전쟁이라는 외부 도전 요인 속에 중국 정부가 가진 여전한 골칫거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이구 환신 등 소비 진작 정책에도 소비 심리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자산 가격 안정과 임금 상승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데일리 아시아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